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언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많은 한능구 어프인 하얀국사 오늘의 문제 4월 2일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문제 다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면 핵심 키워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이라던가 외교 관련된 키워드 분석했어야 돼요. 위의 자료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국가의 마지막 수도성인 완검성 봤어야 되고, 아래의 경우에는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 가지고 이 국가가 멸망했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멸망까지 안 나왔는데, 당시 중국의 한나라가 주변의 유목민족, 뭐 베트남이라던가 아니면 유목민족 비롯한 베트남,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까지 점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1번 동맹이나 제천에서 연구는 고구려고요. 신지 읍차라 불린 지배자가 있었던 건 사만,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를 배상하게 한 거는 얘는 부여 및 고구려. 근데 거의 부여로 나오고요. 음락간 경제를 중시한 체커가 있었던 건 동해이기 때문에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뒀다. 이게 고조선 관련된 대표적인 관직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번 가, 다를 이러한 순서대로 옳게 나눈 거 얘기했는데, 자, 이건 통일신라 하대 반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일신라 하대 반란 유형이 나오면 어떤 키워드를 외우를 강조하냐면 김장하러 원정 가자, 이걸 항상 강조해요. 뭐냐면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적고정의 난. 해풍선이 지금 정이라며요. 이 정도는 약간 한국인 발음 치자는 거예요. 자,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적고적의 난. 이거 외우시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김원창의 난. 자, 첫 번째죠. 두 번째 청해진 대서 공부. 이게 장보고인데 청해진 언급되면 장보고밖에 언급되기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 적고적 나왔죠. 제가 정 이 정도 발음 따라했어요. 그래서 김원창, 장보고, 원종과 애노, 그리고 적고적에 대한 순서이기 때문에 김장하러 원정 가자, 이 순서 외웠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밑줄군 이곳이 운영됐던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문제 상당히 어렵거든요. 일단 보시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이곳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광해원, 다른 말로는 제중원이거든요.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데, 얘가 설립된 시기는 1885년이에요. 그래서 제 나머지 연도를 다 적어드리면은 배제학당의 경우에는 1885년, 영선사 81년부터 82년, 우정총고정변 84년, 강화도조약 76년, 제너럴 쩌움 사건 66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도를 외워서 풀어야 되는 유형이긴 한데, 약간 저랑 어떤 접근할 수 있냐면, 제가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기법이긴 한데 랜드마크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처음에 언급했었던 게 지금 이 광해원은 현재 세브란스 병원 됐다 했었죠. 그럼 굳이 따지면은 얘는 사라진 게 아니라 현재까지 계승돼가지고 지금도 남아있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라진 그런 문화유산이 아니거든요, 얘는. 근데 배제학당이고 뭐 지금 배제대, 뭐 배제고처럼 이렇게 특정 교육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광해원은 A, 배제학당은 B라고 강조하면은 이 광해원이 먼저 설립됐던지 아니면 뭐 배제학당이 먼저 설립됐던지, 이 운영되던 시기라는 포인트를 고려하면은 뭐가 먼저 만들었던 간에 어쨌든 현재까지 운영이 되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운영되던 간에 그 운영되던 시기에는 반대쪽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됐던 시기, 그러니까 물건이, 그러니까 이 건축물 자체, 아니면 이 근대의 문화유산이 사라진 게 아닌 이상 현재까지 그대로 이게 남아있으면은 어차피 이게 먼저 만들어졌던 거에, 똑같이 만들어졌던 거에, 늦게 만들었던 거에 시기에 상관없이 이 운영되던 시기 자체의 범위에는 걸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과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으면 푸는 게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연도부터 좀 외우는 게 어려워가지고 좀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특히 3번 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가, 다를 이런 순서대로 옳게 나눈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솔직히 제대로 읽지 않으신 분들은 분명 1번 골랐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가, 양규가 적군을 침략 방어했대요. 자, 양규는 거란의 2차 침입 방어한 인물이에요. 지금 이제 모르면 안 돼요, 인물은. 두 번째, 윤관의 경우에는 얘는 군사를 익힌 다음에 구성을 쌓였대요. 자, 얘는 여진을 정벌한 인물이에요. 별마 가지고. 근데 다를 헷갈리신 분들은 얘만 봤을 거예요.
귀주대첩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 다 나왔을 텐데, 그럼 가다 했으면 2번을 골랐을 것 같은데, 자 이게 푸시면 안 되는 게,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귀성이 아니라 박서예요. 박서. 자 박서는 몽골의 1차 침입 방어한 인물인데, 그냥 귀주가 보자마자 거란 3차 오케이 달려들다가 2번 찍고 틀리셨을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인물 키워드 잘 봤으면 양규, 윤관, 박서기 때문에 거란 여지 몽골이어가지고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잘못 표시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런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잘 읽으시고 끝까지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마지막 5번. 가 정보시기도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즉 민청학령 나왔거든요. 전국민주청년 학생 총연맹인데, 당시에 이 단체가 유신헌법에 대한 좀 반대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민주화운동이나 시위 같은 거 되게 탄압하면서, 당시 이 전국민주 청년학생 총연맹에 관련된 인물들 탄압하기 위해서 당시 인민혁명당이라는 그런 지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은 간첩이야 혐의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인민혁명당 제거의 사건이라 해가지고 당시 여기 관련된 인물 한 8명을 한 재판한지 사형 처결한 다음에 거의 하루 만에 다 죽여버렸어요. 사형 처리로. 그래서 지금 다영애연이 그 무죄로 판정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그런 기본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언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대놓고 탄압을 썼던 약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평가받는 게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발생한 역사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신헌법 관련된 건 된 건데, 아마 민청년 사건 거의 몰랐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긴 합니다. 1번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심을 폐간된 것, 얘는 이승만 정부고요.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이 하야한 것도 이승만 정부. 민주화 시위도 좀 대학생 강경대 이상됐다. 이건 거의 모를만한데 노태우 정부입니다. 4번 장기 독재 저항한 3.1민주 구고수문이 발표된 거는 76년에 정치인, 종교인 등이 연합해가지고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을 했었던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기존 헌법 유지하는 4.14 후원 조치가 선언된 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